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그리고 또 관심 가질 기업들 종목 발견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함께 만나죠.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가 오늘 좀 올라오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금융주는 어제 오늘 굉장히 또 많이 밀리는 흐름들이고요. 종목별로 특징들이 좀 다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해 주실 종목은 어딘가요? 네, 효성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어제 많이 하락을 했죠. 꽤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 시장 많이 하락하진 않고 있는데 사실 상승하는 종목 수 자체는 많지가 않거든요. 코스피에서 약간 240 종목, 코스닥이 약간 500 종목 정도 상승을 하는데 상승하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좀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그렇다고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률이 굉장히 높은 섹터가 사실 금융주 빼고는 하락을 또 굉장히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쉬면서 눈치를 많이 보는 이런 시장 속에서 효성중공업이 오늘 3%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뭐 차트상으로도 이 21선 살짝 올라가 있는 모습들 사실 그 이유들도 그렇고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보여서 오늘 특징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11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주가의 조정을 한번 받았습니다. 재무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룹 계열사의 이 효성중공업이 이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 무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효성의 재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 11월 22일이었죠. 7%대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계열사를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특히 화학 계열사를 가진 그룹들에서 상당히 이 우려감에 대한 뭐 재무 구조도 그렇고요. 계열사 매각이라든지 다른 사업부 어떻게 하겠다, 뭐 옮기겠다, 매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롯데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효성도 같이 화학 쪽에 있어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고 화학 시황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효성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을 시장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효성화학 매각이 잘 안 됐죠. 그러면서 효성도 재무 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계열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금도 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들이 또 나오면서 11월 22일에 하락을 크게 한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본업을 좀 살펴보기 전에 사실 효성중공업의 자회사 중에 진흥기업이라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약한 40위권 정도 되는 시공사인데요. 이 건설사도 가지고 진흥기업이 작은 건설사는 아니지만 이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뭐 책임 준공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담감들도 있었고 매각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 건설사에 대한 우려감들도 이 당시에 같이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살펴보면 지능기업 수주잔고 상당히 좀 많고요.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서 턴 어라운드하는 그 시점에 좀 놓여 있다라는 분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계열사에 대한 이 효성그룹 자체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지능기업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전력기기 사실 효성중공업이 이 전력기기 테마로 묶이면서 사실 전력기 테마 뭐 당연히 생산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중공업 부문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에 좀 더 포커스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말씀하신 효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오늘 더 강세이고요. 석유화학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경기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또 중동 국가들이 직접 이제 석유를 생산해서 뭐 가공하고 이런 것 최근에 많이 설비라든지 관심이 있대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거고요. 예, 효성중공업이어서 다음 주목할 또 말씀해 주실 기업은요? 네, 어제 좀 하락 나왔다가 오늘 반등하는 종목인데요. 네이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어제 뜬금없이 하락이 나왔죠. 물론 시장이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네이버 하락에 대한 이유가 네이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유사한 업종이 카카오가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 같은 경우 카카오는 8%대에 급등을 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22%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면 대권이 바뀌게 된다라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램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카카오가 상승을 하면서 네이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카카오 계열사들 다 같이 하락하면서 네이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사업부 자체만 놓고 보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좋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컨텐츠 중심으로 앱을 개편을 하면서 이 앱에 대해서 체류 시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광고 매출 성장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커머스 쪽이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커머스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이 커머스 쪽에 있어서의 이 실적이 반등을 할 것이다. 네이버가 사실 커머스가 반등하지 못하면 네이버 주가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커머스 쪽이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AI 모든 이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녹여내겠다 이런 부분들까지 작용을 하면서 AI가 잘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향후에도 성장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랫폼 관련주, 컨텐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리스크들을 피해가면서 강세이죠. 네이버까지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자산 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종목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